전쟁은 원래 복합적인 걸 해가지고 나옵니다. 군대와 기독교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뭐 추석 때 지방에 가시면은 더 느끼겠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국토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강연 때문에 지방에 갈 때마다 야, 이런 나라가 참 세계에서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수강산 했을 때 우리가 뭐 금수강산이냐고 뭐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아름답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자학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새 외국을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정다운 자연을 다양하게 갖고 있는 나라가 없다면 그건 좀 그렇고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5천만 명이 산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국토가 워낙 좋기 때문에 5천만 명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만 평방킬로미터가 산도 있고 강도 있고 해안도 좋고 더구나 때를 잘 만나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나라는 한국 아닙니까? 한국. 왜냐? 한국 주변에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가 있다. 일본.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고 제일 발전하는 중국이 있다. 세계에서 자원이 가장 풍부한 국토가 가장 넓은 소련이 있다. 러시아가 있다. 태평양을 건너서 세계에서 가장 선진된 미국입니다. 한국을 둘러싼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에 인천공항을 3시간 비행거리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 그 안에 7억이 삽니다. 7억. 3시간 반경을 그려가지고 그 안에 7억이 사는 동네는 이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파리에서 3시간 반경으로 선을 그리면 그 안에 한 3억 정도 인구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거대한 발전에 의해서 물류가 얼마나 지금 발달하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었던 부산항이 세계에서 지금 4, 5위 하는 물동량을 자랑하고 인천공항이 지금 세계 10대 공항 안에 들어가고 한국의 관광객들이 1년에 700만 명이 들어오고 또 그 2배 되는 사람이 매년 해외로 나가는 이런 물류의 중심, 경제발전 중심 딱 그 한국만에 있어요. 한국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아파트 값이나 땅값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편 아닙니까? 그 이제 동경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이 땅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지리적으로 매우 좋다는 거죠.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국가. 우리가 우리나라가 어디 세계론에 있다든지 아프리카에 있다든지 불가능합니다. 이 장소가 기가 막힙니다. 천시를 잘 만난 거죠. 역사의 대세죠. 천시라고 하면 그 막연한 이야기고 역사 그런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한국이 제때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 항상 실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도와줬고 위대한 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사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도시도 농촌도 오히려 시골이 더 발전하죠. 제 고향이 경상북도 청송인데 인구가 2만 8천에 자동차 보유 대수가 10,000대를 넘습니다. 10,000대. 북한 자동차 대수 통계는 없지만 10만 대가 됩니다. 우리 지금 약 2천만 대 아닙니까? 자, 이것은 그야말로 지상천국을 만들어 놓은 거죠. 지상천국. 평균 수명이 80세, 미국보다 한 살 더 많이 산다. 북한은 평균 수명이 60세 정도다.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행운입니까? 휴전선 남쪽에 산다는 거 하나로 북한의 동족보다 20년을 더 산다. 20년을 더 산다. 이런 행복에 겨워서 죽을 지경이어야 할 나라가 한국인데 그런데 이 평화 속에 독이 들어가지고 젊은 세대한테 너희들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에 태어난다. 기성세대는 나쁜 놈들이다. 미국은 제국주의잖아. 이런 식으로 가르쳐가지고 어떤 인간을 만들어놨느냐. 여러분들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확인하느냐. 손자
손자는, 조카는, 그 지금 20대, 10대 애들을 불러가지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대화를. 우리 이런 좋은 나라를 만든 초대 대통령 아느냐 하면은 10명 중에 10대일 경우에 10명 중에 1명 정도 이야기할 거예요. 이승만이라고 하는 마치면 그건 정말 기특합니다. 그럼 부모를 아주 좋은 부모를 둔 아이일 것이 틀림없어요. 어느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쭉 한 걸 보니까 10명을 했는데 이승만 이에요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승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승계. 조지 워싱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계라고 하는 거는 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승계라고 하는 애는 그 어떻게 보면 제대로 본 거예요. 왜냐? 우리 돈을 보시죠. 돈. 누가 돈을 보겠습니까? 이순신, 세종대왕, 이태계, 이유고, 신사임당 전부 조선조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그럼 당연히 돈만 보면은 대한민국이 조선조라고 생각하지. 동상, 이순신 동상, 세종대왕 동상, 거리 이름, 세종로, 율곡로, 퇴계로, 전부 조선 아닙니까? 조선. 아니 61년 세계가 보러 우리 민족사의 최대의 성과를 이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 손에 의해서 지금 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으로 이승만을 죽인 거니까 남산에 있던 동상으로 내려가지고 끌고 다닐 때는 막 혁명 분위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뒤에 다시 세웠어요. 우리 손으로 이들을 다 죽이니까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조선조만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승계다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세우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하면 이승만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이고 위대한 기독교 신도였고 그분이 이룩한 업적이 한 5개 되죠. 우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다. 오늘날의 국군의 아버지다. 농지계획을 해가지고 농토를 걷는 자기 재산을 받는 자유민을 만들었다. 이게 일종의 농농해방입니다. 교육계획을 해가지고 더구나 민주주의 교육을 해가지고 그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사회민주주의를 일으켰어요. 자기 사업을 생겼다.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계획. 이 정도 같으면은 관련에 다소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면이 한 80%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 뒤에 잘 됐지 않습니까? 박정희의 성공은 이승만의 깔아놓은 농지개혁, 교육개혁, 한미동맹, 한미동맹 빠졌습니다. 한미동맹. 한국의 생명줄, 한미동맹. 교육개혁, 농지개혁,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체제 건설, 국군 건설, 이 5개를 내놓았기 때문에 박정희의 근대화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 시절에 인재가 없어가지고 뭐 공장 못 짓는다 이건 없었습니다. 인재가 많았어요. 왜냐?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전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학교에 들어가면 군대 가도 좋다 하는 이런 특혜까지 주면서 인재들을 길러놨기 때문에 인재는 넘쳤어요. 그러니까 경제개발을 쉽게 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넘기죠. 인재가 있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 짓자마자 미국 회사가 지어줬지만 문제는 바로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원자력 발전소도 우리가 짓습니다. 이런 이승만 대통령이 왜 그러냐? 보여야 말이죠. 이승만 동상 세우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어디서 세우느냐? 광화문 광장에서 세우죠. 지금 광화문 광장 새로 만든 거 아시죠? 그건 좀 이상하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양쪽 길 사이에 성처럼 했는데 그 개념 없는 광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거기 이순신 세종대왕 세웠으니까 이제는 공간도 많으니까 거기 이승만 동상을 세우죠. 그래서 동상 이름, 광화문 광장이라는 이름도 이승만 광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승만 광장. 김포 공항이나 인천공항 중에 하나는 박정희 공항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레이간 공항도 있죠. 블레스 공항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게 맞아요.